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SMAT 두 번째 시간 비즈니스 매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인사 매너인데요. 네, 여러분 인사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나는 안다. 나는 처음 들어본다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인사라는 말은 한자어예요. 네, 사람인 그리고 일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람이 마땅히 섬기면서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쉽게는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는요, 우리 인간관계를 맺는데 첫걸음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뭐 새학기 때 친구를 만나거나 사회생활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할 때 우리 쭈뼛쭈뼛 하면서 뭐 하죠?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몇 학년이세요? 요런 인사로 관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는요, 사회생활에서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자신의 인격, 그리고 이미지를 완성하는 데도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상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도 인사예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맨에게 인사는 고객에 대한 봉사 정신의 표현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네, 만족스러운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의 6가지 포인트는요. 첫 번째, 밝은 목소리로 분명하게 인사말과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해주셔야 하는데 무표정인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실제 이런 직원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저희 팀원이었는데 너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냐? 혹시 오늘 일이 좀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저 저혈압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어, 얘기했죠, 솔직하게. 나는 본인이 계속 그렇게 하고 인사를 하셔서 혹시 뭐 퇴사를 준비한다거나 회사에 불만이 있다거나 한 줄 알았다. 인상 쓰지 말고 우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자리이니까 예의를 지켜달라라고 솔직하게 얘기했고, 네,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셨는데 사실 이러면 본인에 대한 평판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또 너무너무 잘해주셔야 되는 네, 그런 부분 중에 하나, 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당연히 해야 나한테 인사하는 분은 알겠죠. 아이 컨택, 아이 투 아이를 하시고 인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인사는 내가 먼저. 네, 내가 먼저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를 해주셔야 되고요. TPO에 맞춘 상황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에서 시간, 장소, 상황이죠. 뭐 아침인데, 아니 저녁인데, 하루 마무리인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맞는 인사인가요? 안 맞는 인사죠. 네, 시간에 맞지 않는 인사고요. 단기 식당에 가서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좋네요. 이러면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십상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 하고 이게 바로 인사의 6가지 포인트입니다. 인사의 기본 자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인사의 기본 자세 첫 번째는요, 바로 표정입니다. 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시선은 상대방의 눈이나 미간을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자, 그리고 턱은 내밀지 말고 자연스럽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중턱 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당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깨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손은 여성분들은 공수 자세를 취해주시고 남성은 주먹을 가볍게 줘서 바지 재봉선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공수란 무엇인가? 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손을 맞잡는 공손한 자세고요. 의식 행사나 어른이 앞에 있을 때 전통적인 절을 할 때 공수를 합니다. 아마 혼낼 때 이렇게 고개 숙이고 공수 자세하고 아마 많이 혼나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저만 그런가요? 네, 공수 자세를 좀 알려드릴게요. 엄지손가락 양쪽을 좀 엇갈려서 깍지를 끼고요. 네, 이렇게 깍지를 끼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모아서 포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 지금 이게 상황이 화면이 반대로 돼서 그런데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평상시에 오른손 이 위로, 남성분들은 평상시에 왼손이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고요. 흉사, 초상집에 가거나 명절식을 할 때는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오른손을 위로, 여자는 왼손이 위로 오도록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제사는 흉사일까요? 네, 아닙니다. 네, 제사는요, 예로부터 내가 사망했음을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이렇게 밥을 차려주고 드려준다라고 해서 흉사가 아니라, 뭐, 물론 행사도 아니겠지만, 경사도 아니겠지만, 흉사는 아닙니다. 네, 이제 보통적인 예를 갖추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똑같이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은 배꼽에 닿도록 해주시고요. 혹시 소매가 긴 예복을 입으셨을 때는 이 팔뚝이 좀 수평이 되도록, 여기 보시면, 요렇게, 네, 수평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앉을 때는 남자의 두 다리의 중앙이나 아랫배, 여자는 오른쪽 다리 또는 무릎 위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됩니다. 네, 너무 어렵죠. 이 매너, 에티켓이라는 게 참 우리가 챙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비즈니스 매너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또 사람들이니까, 자격을 취득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 먼저 볼게요. 기본 자세. 자, 손은 여성은 공수 자세를 취하고 남성은 주먹을 가볍게 쥐어서 바지 재봉선에 붙인다라고 했고요. 자, 허리나 무릎은 곧게 펴서 네, 몸이 일직선으로 되도록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 네, 발은요, 뒤꿈치를 붙이고
앞부분은 약간 벌리는데 여성은 한 15도 정도, 남성은 30도 정도 벌려주시면 돼요. 남성 배우분들이 가끔 SNS에 사진 업로드 하시면 발 이렇게 완전 V자로 해서 많이 올리시던데 요거는 사실 예쁘게는 맞지 않는 어떤 패션과 뭐 트렌디함의 상징인 듯한데 네, 예법과는 맞지 않는 그런 발 자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성분들은 이렇게 발을 15도로 발 뒤꿈치를 붙이고 벌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살짝 발끝만 교차되게 제가 지금 사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살짝 교차되게 발을 놓아주시면 훨씬 더 이제 다리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 특히나 치마를 입기 때문에 어떤 벌어진 모양이나 이런 게 다 표시가 나서 살짝 오므려 주시는 네,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연 인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례 두 가지만 좀 볼게요. 더 멀리에서 다가오는 동료 직원. 내가 인사해야 되나요? 그럼 언제? 저 멀리에서 다가오는데 언제 인사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사는요, 내가 먼저 하는 거고요. 혹시 상대방이 못 보거나 인사를 받지 않더라도 깜빡하더라도 인사를 하는 것이 매너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나의 어떤 예의와 나의 정중함을 보여주는 게 인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네, 당당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방향이 다른 상대와 마주칠 경우에 이렇게 가다가 마주치는 경우에는 30도 정도 이내에 좀 내 시야선상에 가까이 들어왔을 때 인사를 할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인사를 하기 좋은 시기는 6도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 중에 아래에서 우리 팀장님이 갑자기 오고 계셔. 네, 언제 인사해야 될까요? 언제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계단 내려오는데 내가 여기 있고 팀장님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하면 되나요? 네. 인사는요. 상사가 혹시 계단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상대와 같은 위치로 우리가 빠르게 이동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매너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단 밑으로 토도도도도 내려와서 네, 상사께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살짝 스포일러 했는데 보도록 할게요. 인사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네 가지. 목례, 양례, 보통례, 정중례라고 하고요. 목례는 허리를 숙이지 않고 머리만 가볍게 숙여서 눈으로 네, 예의를 표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요렇게 하지 않고요. 안녕하세요 하고 목만 까닥하면서 시선을 바라보면서 해주시는 인사이고 내가 이 사람을 실내나 어떤 복도에서 화장실 갈 때마다 마주치는 사람 꼭 있잖아요. 나랑 화장실 타임 비슷한 사람. 네, 이렇게 실내나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는 경우나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서 이렇게 예를 다해서 인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 근데 물론 네, 뭐 CEO라든지 상사분이 앞에 계신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면 네, 억지로는 아니고 가능하다면 뭐 짐을 내려놓고 인사를 하는 것도 좋겠죠. 그게 어렵다면 목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르는 사람과 마주칠 경우에 특히나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모르더라도 이 사람은 사실 나를 알 수도 있고요. 우리 서로 다 모르더라도 사원증 우리 회사 거 사고 있으면 가볍더라도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서는 또 어떤 프로젝트로 우리가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꼭 어떤 반가움의 표시가 아니더라도 수고 많으세요라는 의미 정도의 목례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통화 중인 경우에도 목례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 손님이라든지 뭐 CEO라든지 상사라든지 통화를 잠깐 종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잠깐 종료하고 네, 인사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 네, 전화를 받고 있는 상대가 더 중요하거나 업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네, 어쩔 수 없이 목례를 하면서라도 예를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양례입니다. 허리를 약 15도 정도 숙여서 하는 가벼운 인사이고요. 너무 많이 숙였네요. 한 요 정도, 15도 정도 살짝 숙여서 네, 인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살짝 숙이다 보니까 목례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인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네, 스마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셔야 합니다. 허리를 약 15도 정도 숙여서 하는 인사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냐, 실내나 통로, 엘리베이터 안과 같이 협소한 공간에서 마주쳤을 때 네, 그리고 화장실 같은 좀 개인적인 공간 있죠. 막 정중하게까지 인사하기 조금 부끄러운 네, 그런 상황. 상사나 손님을 여러 차례 계속 오늘 막 여러 차례 만났어. 그러면 뭐 정중례까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손 아랫사람한테 인사를 하거나 동료나 친한 사람과 만나는 경우에 그리고 상사가 주최하는 회의, 면담, 대화의 시작과 끝에 양례를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또 회의 중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양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통례입니다. 보통례는 우리가 인사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인사예요. 네, 가장 기본의 인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허리를 우리 여기 몸이라면 한 30도 정도 숙여서 하는 인사입니다. 인사말을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하면서 허리를 너무 세우는 게 시간이 빠르면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 네, 손님이나 상사를 만나거나 헤어지는 경우에 네, 어려우신 분들이죠.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는 경우에 뭐 난생 처음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하지 않잖아요. 네, 정중하게 보통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사에게 보고나 지시를 받을 경우에도 보통례로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중례인데요. 가장 정중한 표현이에요. 네, 45도 정도 허리를 숙여서 아주 공손하게 하는 인사입니다. 감사의 뜻을 전할 경우
네, 그리고 잘못된 일에 대해 사과하는 경우나 면접이나 공식 석상에서 우리가 처음 인사를 하는 경우 굉장히 정정해야 되는 자리죠. 그리고 VIP 고객이나 직장의 CEO를 맞이할 경우에는 이 정중례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정중한 표현이기 때문에 가벼운 표정이나 네, 뭐 약간 멍한 표정이라든지 그리고 입을 벌리고 안녕하세요. 네, 이런 행동을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견례나 결혼식, 장례식장에서 이런 정중례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네,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의례라는 인사 방법이 있어요. 의례는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고요. 어떤 의식 행사나 종교 행사를 진행할 때 이 의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정례보다 더 예를 갖춘 그런 인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평상시에는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이 인사 순서 종류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하실 때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개 매너예요. 네, 상대를 소개하는 것은 사실 이 사교 관계, 비즈니스 관계의 제일 시작점이에요. 사회생활을 좀 영위하고 상호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첫 인상은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소개에 대한 매너를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순서는요, 손 아랫사람을 손 윗사람에게, 연소자를 연장자에게, 네, 뭐 지위가 낮은 사람을 높은 사람에게, 이성 간에는 남성을 여성에게, 미혼인 사람을 기혼인 사람에게, 그리고 집안 사람을 손님에게, 직장 후배를 직장 상사에게 소개를 하게 되는데, 네, 요거는 저희가 한 번 더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개의 요령이 중요해요. 네, 소개를 하거나 받을 때는요, 소개받는 사람이나 소개하는 사람이나 모두 일어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성직자나 연장자, 지위가 높은 사람을 소개받을 때는요, 남녀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나 네, 노령이신 분들은 일어나기 어려우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뭐 굳이 어렵게 일어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네, 여성이 남성을 소개받을 때는 반드시 일어날 필요는 없는데요. 파티라든지 어떤 행사를 주최한 호스티스인 경우에는 일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남성이 여성을 소개받았을 때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약간 레이디 퍼스트에서 온 그런 매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남녀 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살짝 어긋나지만 저희가 예로부터 전해져 온 매너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없는 마음으로 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를 하고 나서 악수나 간단한 목례를 할 건데요. 그때는 뭐 불쾌한 상황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미소 띤 얼굴, 반가운 얼굴을 해주셔야 하고요. 소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손을 내밀지 않아요. 저희 소개하는 사람이 양쪽 사람들을 모두 소개하는 시간도 주어야 하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명함을 수수하거나, 네, 악수를 하거나, 그리고 악수를 하는 것도 또 순서가 있어요. 네, 이거는 소개와는 반대로 악수 제시를 하는데, 네, 이것도 우리가 네, 순서를 지켜서 진행을 해주셔야 하고요. 연장자가 소개를 받고 악수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 아랫사람은 굳이 악수를 청할 필요 없이 같이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부부관계, 부부를 소개받았을 경우에는 동성 간에는 악수를, 이성 간에는 간단한 목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소개할 때는 소개하는 사람의 소속이나 직책, 이름 등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막 너무 많은 정보를 줄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만 정보를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직위와 성별 등이 혼합된 다수의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한 사람이 이 뭐 한 10사람을 다 소개시켜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서로서로 소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할 때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해야 하고요. 상대방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것이 좋고 혹시라도 소개받은 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인데. 네. 그럴 때는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이러지 마시고 소개해준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저분 성함이 어떻게 됐었지? 라고 물어봐 주시는 것이 매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소개 어떻게 하는 건지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비즈니스 관계인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설명, 소개해야 할까요? 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A는 23살, 네, 땡땡 기업의 신입사원이네요. 자, 그리고 땡땡 기업의 과장 A의 상사인 C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땡땡 기업의 거래처 XX 기업의 대리인 D가 함께하고 있고요. D의 배우자 B가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로 누구의 기준에서 소개를 할지가 중요합니다. 이 소개를 메인으로 맡아서 할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 기준에 연장자, 연소자, 상사, 뭐 거래처 관계자, 외부 고객, 내부 고객이 정해지니까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A를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기준으로는요. 자, 외부 고객인 B에게 자신의 동료, 내부 사람인 C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내부 직원이자 상사인 C에게 거래처 담당자인 D를 소개합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자, C 과장님, 죄송합니다. 네, D 대리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C 과장님이세요. C 과장님, 이분 저희 XX 기업 아시죠? 그 거래처 담당자이신 D 대리님이세요. 하면
두 분이 이제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고 이성 간이기 때문에 악수는 B가 먼저 제안한다면 하면 되겠죠. 근데 B가 먼저 제안하지 않았는데 C가 먼저 악수를 청하는 건 예의에 맞지 않습니다. 네, 일단 A의 기준에서는 외부 사람인 D에게 동료 C를 소개하고 내부 직원이자 상사인 C에게 거래처 담당자인 D를 소개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자, D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외부 고객 2인중 상급자인 C에게 배우자 B를 소개할 거고요. 배우자 B에게 C와 A를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메인은 C에게 소개를 하지만 A도 함께 자리하고 있으니 A와 함께 또 인사를 나누겠죠. 그래서 D는 C에게 C 과장님, 여기 같이 있는 사람이 그 남편 되는 사람이에요. 여보, 이 사람은 우리 거래처 있지? 땡땡기업 C 과장님이시고 그리고 A 사원님이셔. 라고 네,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깥보단 안이 네, 더 늦게 소개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밖에 계신 어려운 고객에게 먼저 내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그 반대로 한 번 더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소개하는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소개 순서는 거의 파란 그룹과 빨간 그룹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빨간 그룹은 손 아랫사람, 연소자, 지위가 낮은 사람, 미혼인 사람, 집안 사람, 자신의 동료, 내부 고객, 그리고 한 사람 또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 그룹은요. 손 아랫사람의 손 윗사람, 그리고 연장자, 지위가 높은 사람, 네, 미혼인 사람이 아닌 기혼인 사람, 손님, 외부 고객, 여러 사람, 그리고 또 여성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을 먼저 소개한다. 빨간 그룹이 아랫사람을 대표하는 그룹이고 파란 그룹이 윗사람을 대표하는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성과 여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디 퍼스트에 의해서 네, 여성은 네, 저희가 손 윗사람으로 네,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악수 매너를 한번 볼 텐데요. 아까 저희가 빨간 그룹에게 파란 그룹을 먼저 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악수는 반대예요. 악수는 손 윗사람 그룹이 손 아랫사람 그룹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D 같은 경우에도 C랑 소개를 받았을 때 거래처 담당자인 C를 소개를 받았을 때 C가 남자고 D가 여자였던 상황이라 D가 먼저 악수를 청하면 C가 악수에 응하지만 C가 먼저 악수를 청하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 우리 외부 사람이고 거래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 윗사람으로 구분을 할 건데 먼저 악수를 청하는 건 예의에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개와는 반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여자가 먼저 악수를 청합니다. 그리고 악수 방법 보도록 할게요. 악수는요. 일단 서양에서는 악수를 사용하는 것은 벌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인사를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악수를 통해서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좀 경건한 마음과 밝은 미소로 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오른손으로 하고요.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가벼운 미소와 함께 손을 잡고 허리는 원래는 펴고 인사를 하는데요. 국가 원수나 왕족, 성직자에게는 허리를 숙여서 공손하게 네,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인사를 좀 비교했던 예전 대통령 분들이랑 현재 대통령 분이랑 인사할 때 허리를 숙이시는 대통령 분이 계시고 허리를 펴고 인사하는 대통령 분이 계신데 서양의 미국 대통령 분들은 대부분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악수를 하셨던 그게 어떤 이 사람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원래 허리를 펴고 하는 게 맞지만 이분들은 또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또 어떤 배려라고 하죠. 배려와 존중의 표시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양 문화와 한국 문화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손은 적당한 힘으로 잡고 두세 번 정도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막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악력 싸움하고 하는 거 네, 불필요하다. 네, 물론은 아니다. 자, 상대방이 악수를 청할 때 남성은 일어나야 하지만 여자는 앉아서 해도 무방합니다. 자, 악수를 할 때 그리고 장갑을 만약에 착용했다라고 하면 장갑은 벗어주시는 게 좋은데 여성분들은 혹시 드레스나 요즘엔 한복을 입으셔도 장갑을 끼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식장이라든지 이럴 때는 장갑 벗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혹시 손이 더러우면 양해를 구하고 닦고 하거나 인사로 대신 해주셔도 되겠죠. 그때는 저희가 악수를 거절하는 건 상당한 결례에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명함 매너입니다. 명함은요.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 생겨서 루이 15세 때는 현재와 같은 동판 인쇄 명함을 사교상의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고대 중국에서는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지인이 부재시 자기 이름을 써놓고 오는 관습이 있었고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없으면 이름이랑 이런 거 방명록처럼 써놓고 왔던 것들이 네, 명함의 유래이고요. 네, 이 명함은 정말로 동서양의 오랜 역사를 최근의 것만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로 사교용 명함이랑 업무용 명함이 있습니다. 업무용 명함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명함으로 고객을 사업상 만났을 때와 같이 업무용으로 쓰는 명함이에요. 이 명함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성함, 내 이름, 그리고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회사 주소, 나를 업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속이겠죠. 그리고 뭐 직위, 네, 뭐 연락처,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지만 사교용 명함에는 뭐 예전에는 이름이랑 주소 정도만 간단하게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명함에 무엇을 놓느냐는 본인의 마음이지만 네, 일단 업무용과 사교용은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 사교용은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상황에서 명함을 뭐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 뭐 선물이나 꽃, 뭐 초대장, 소개장 이런 거 보낼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함은요. 여유 있게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혹시 내가 명함을 줘야 되는데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이 명함은 내 정보가 다 들어있죠. 네, 나를 나타내는 자기소개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명함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건네는데요. 뭐랑 똑같죠? 소개 매너랑 똑같죠. 네, 그리고 소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개를 받은 사람, 저희 아랫사람 그룹, 네, 손 아랫사람 그룹이라고 했고, 손 윗사람 그룹이라고 했죠. 빨간 그룹, 파란 그룹. 네, 빨간 그룹이 파란 그룹에게 먼저 건넨다. 자, 그리고 방문자가 상대방에게 먼저 건네고요. 명함은 서서 교환하는 것이 예의예요. 네. 그리고 명함은 한 손으로 주면서 한 손으로 받는 이렇게 동시 교환하는 거는 실례입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공손하게 받고 내 것도 드리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 명함을 주고 받으면서 이 명함에 어려운 뭐 용어들이나 영어, 뭐 한자어, 뭐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물어보셔도 돼요. 물어보셔도 되는데 즉시 명함에 낙서는 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고요. 네, 명함에 낙서를 하는 건 명함을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명함에 낙서는 하지 않는 것이 예의이고 이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특이사항이나 이런 질문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적어놓고 보관을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도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명함 수수하는 방법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함을 교환하는 순서. 자, 일반적인 상황. 우리 손 아랫사람 그룹이 손 윗사람 그룹, 빨간 그룹이 파란 그룹에게 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소개받은 사람이 먼저. 네, 소개 순서에 따라서 빨간 그룹이 파란 그룹에게. 자, 그리고 방문한 사람이 그 방문터에 있는 사람에게 네, 명함을 먼저 제공을 해줍니다. 방문한 나는 누구야? 라고 신원을 밝히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의 목적이고요. 자, 명함을 건넬 때는요. 선자세로 교환하는 것이 제가 예의라고 말씀드렸죠. 네, 두 손으로 건네주시고 내 이름이 상대 방향으로 보이도록 상대가 바로 봤을 때 내 이름이 읽히도록 상대방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건네주셔야 되고 명함을 건넬 상대가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실 경우에는 누구부터? 네, 윗사람에게 먼저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테이블 위에 놓고서 이렇게 약간 내 아들이랑 헤어져 이런 느낌 이렇게 밀어주는 봉봉투 밀어주듯이 네, 주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네, 그리고 명함 여유 있게 꼭 준비해 주시고 명함 지갑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렴한 것도 많으니까 잘 보관해서 훼손되거나 지저분한 명함 건네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함을 받을 때는요. 일어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시는 것이 예의이고요. 명함을 받고 네, 다른 교육 에이전시의 최미성 강사님이세요. 라고 상대방의 직함, 이름을 불러주고 나서 자신의 명함도 바로 건네주셔야 합니다. 두 손으로 공손하게. 네, 명함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원한다면 종이에 적어서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함은 뭐 중간에 이렇게 담는 게 아니라 여백 부분을 잡아서 공손히 받쳐들고 소속과 이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명함은 절대 아무 데서나 아무 데나 방치하시면 안 되겠죠. 소중하게 다뤄주셔야 해요. 자, 다음은 안내 매너입니다. 네, 이 안내 매너 너무 중요하죠. 저희가 고객이나 상사, VIP 등등을 응대할 때 안내 매너인데요. 일단 복도에서 안내를 할 때, 네, 진행 방향이 이 위쪽이고 고객이 여기 계세요. 네, 그럴 때 우리 안내자는요, 손님의 좌측에서 2에서 3도가량 비스듬히 앞서서 걷고 잘 따라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손가락은 가지런히 붙어서 펴고 방향을 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항상 시선은 얼굴과 함께 움직이시면 되고 손님과의 거리를 확인하면서 걷는데 보통이 돌 때는 혹시 고객님이 헤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네, 방향을 잘 안내하고 손짓으로도 하고 네, 내가 앞서서 걸으면서 혹시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네, 도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안내할 때 네,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미리 어디로 가는지 행선층을 알려주는 것이 매너입니다. 상석은 들어가 있는 좌측. 네. 그리고 손님이 중앙에 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주위에 서면 되는데요. 혹시 승무원이 있을 때는 손님이 먼저 타고 어차피 승무원이 다 안내를 할 거니까 층을 누르고 할 거니까 안전하게 손님이 먼저 타는 것을 보고 내릴 때는 내가 먼저 내려서 혹시 위험한 것이 없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요. 승무원이 없을 때는 내가 먼저 타서 버튼을 누르는 조작등을 하고 내릴 때는 손님보다 나중에 내리는 것이 매너입니다. 혹시 목적지를 잘 알고 있는 상사나 여성과 동행을 할 때는 상사 또는 여성이 먼저 타고 네, 먼저 내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자, 그리고 문 같은 경우에는요.
문을 당겨서 여는 문일 때는 문을 먼저 당겨 열고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고객이 먼저 통과하도록. 문을 뭐 잡아주고 이렇게 아니고요. 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응대를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밀고 들어가는 문일 경우에는 이렇게 밀고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밀고 가서 문을 잡고 고객이 안전하게 통과하시도록 응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단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볼게요. 계단을 오를 때는요. 고객보다 하나에서 두 계단 정도 먼저 앞서서 응대를 해주시면 되고요. 계단을 내려올 때도 고객보다 한두 계단 정도 먼저 앞서서 안내하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남, 여가 계단을 먼저 올라갈 때는요. 남자가 먼저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여자가 먼저 내려가는데 동성일 경우에는 안내자가 고객이나 상급자의 뒤를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안내자가 고객이나 상급자의 앞에 서서 안전하게 받쳐주면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성인 경우이고 이성인 경우에는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은 상석 기준입니다. 우선 응접실에서예요. 응접실에 들어갈 때는 이곳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 여기서 회의할 거야, 뭐 여기서 어떤 업무를 진행할 거야, 이런 것들을 사인을 줘야 되고요. 손님의 직위 그리고 중요도를 고려해서 상석을 안내하는데, 자, 상석의 기준은요. 입구에서 먼 곳, 첫 번째로는, 그리고 혹은 경치가 좋은 자리나 그림이 보이는 곳, 비좁지 않고 넉넉한 곳, 소음이 적은 곳이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곳이고요. 혹시 상사의 자리가 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상사와 가까운 자리나 상사의 오른쪽이 상석입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 방문했을 때는 우리 웨이터분들이 상석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빼주는 자리, 의자를 빼주는 자리가 제일 상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접실에서는 그래서 여기 그림같이 1번, 2번, 3번, 4번으로 상석을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탑승할 때입니다. 운전자가 따로 있는 경우, 운전기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대각선 뒷좌석이 최상석이고요. 운전기사의 옆이 말석인데, 사실 진짜 말석은 여기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 둘, 셋으로 끝나면 운전사의 옆이 제일 마지막 석이지만, 제일 가운데 자리, 앉지 않는 자리가 제일 말석이다. 자, 그리고 운전자가 따로 없이 차주가 운전하는 경우에는요. 자, 운전자의 가장 옆자리가 최상석입니다. 1상석이고 그 뒤에가 2상석, 그 다음이 3상석이고 마찬가지로 이 가장 뒤좁은 4번 좌석이 제일 말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황, 장소에 따른 상석 기준도 잘 알고 계셔야 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차에서요. 기차에서는 열차의 진행 방향으로 창가, 그리고 맞은편 창가, 진행 방향의 통로 좌석, 그리고 맞은편 통로 다석순, 그러니까 진행 방향, 창가, 그 다음 진행 방향 통로, 제일 마지막 남은 자리가 최말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상황이나 또 어떤 VIP 고객 상사분들을 응대하실 때 상석 기준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SMAT A 모듈 비즈니스 매너 두 번째 차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